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명 여행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 뒤에 우리가 전혀 못났던 이야기나 모습이 숨겨져 있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곳 두 군데, 모로코 패스랑 나미비아 콜만스코프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익숙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는 모로코 패스입니다. 자료 보니까 천년의 미로도시, 길 잃기 딱 좋은 곳 이런 말들이 있네요. 역사가 마라케시보다를 오래됐고 골목이 9천 개가 넘는다니 와, 이거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네, 맞아요. 모로코를 종합 선물 세트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패스의 그 구시가지, 메디나가 딱 그 중심인 거죠.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미로 도시라고 불릴 만해요. 근데 그 미로 구조가 그냥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아, 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외세 침략을 막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로코 사람들의 지혜죠. 패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메디나들도 약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 방어 목적이었군요. 그리고 패스 메디나 상징인 블루 게이트, 그 밥 부줄렘 문, 색깔 이야기도 재밌어요. 안쪽은 초록색, 바깥쪽은 파란색. 색깔이 다르다고요? 왜요? 안쪽 초록색은 이제 전통적인 이슬람을 상징하고 바깥 파란색은 새로운 문물, 그런 걸 받아들인다는 의미래요. 아, 그런 대비가. 근데 스마트폰 지도도 소용없다니 길 잃으면 어떡해요, 정말. 그게로 그렇죠. 그래서 그냥 현지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해요. 가끔 팁을 달라고 하기도 한다는데 네네, 자료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작은 동전 정도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다니려면 아무래도 낮에 둘러보는 게 좋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골목이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당나귀들이 짐을 싣고 다니는 아주 중요한 운송수단이에요. 좁은 골목에서 당나귀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비켜주고, 그런 풍경이 아직도 흔하대요. 와, 진짜 뭔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겠는데요? 그렇죠. 살아있는 중세도시 같은 느낌? 단순히 유적지가 아니라 진짜 삶이 계속되는 공간이네요. 그 알카라웬 대학 같은 유명한 곳도 있지만 사실 메디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볼거리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사진 찍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다. 그 얘기 봤어요. 어르신들은 특히 사진 찍히는 걸 안 좋아하신다고, 영혼 뺏긴다고 믿으셔서. 네, 그래서 뒷모습 위주로 빨리 찍거나 좀 요령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패스를 제대로 느끼려면 리아드라는 전통 숙소에 묵어보는 것도 진짜 좋아요. 리야드요? 그건 어떤 곳이에요? 전통 가옥인데 창문이 바깥쪽으로는 거의 없고 주황 정원을 향해서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구조예요. 약간 폐쇄적인 이슬람 문화 특징도 보이고 또 더운 날씨에 통풍도 잘 되게 하려는 그런 지혜가 담긴 거죠. 오, 숙소 자체도 문화체험이네요. 그리고 패스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가죽 염색장? 테너리잖아요. 아, 그 사진. 알록달록한 염색통들 늘어선 거 엄청 강렬하던데요? 네, 특히 초호아라 테너리가 유명한데 1000년 넘게 이어온 전통 방식으로 염색을 해요. 인부들이 직접 그 염색통에 들어가서 가죽을 밟고 직접요? 와, 장관이겠는데. 근데 냄새가 장난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게 좀 그렇죠. 가축 배설머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악취가 상당해요. 그래서 입구에서 민트 잎을 주기도 하고요. 코에 대라고. 민트 잎이요? 필수템이겠네요. 그렇죠. 눈은 즐거운데 코는 좀 괴로운 그런 곳이죠. 주변 상점에서 가죽 제품 구경하고 사는 재미도 있는데 흥정은 필수고요. 아, 흥정. 얼마나 깎아요? 부르는 가격의 절반부터 시작하라는 팁이 있더라고요. 하하. 와, 반값부터요. 패스는 정말 오감을 다 써야 하는 도시네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각, 후각, 또 흥정 능력까지.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두 번째 장소로 가볼까요? 네, 이번엔 나미비아의 콜만스코프입니다. 여기는 묘사가 바람만 남은 도시의 피아노, 집에서 모래가 쏟아져 나오는 유령 도시. 듣기만 해도 좀 쓸쓸하면서 신기한 느낌인데요.
네, 나미브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도시죠. 한때는 다이아몬드 때문에 엄청나게 북적였던 곳이에요. 다이아몬드요? 사막 한가운데서요? 네, 1908년에 어떤 광부가 우연히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때가 독일 식민 시절이었는데 독일인들이 몰려와서 독일식 건물을 짓고 마을을 만든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당시 자료 보면요. 남반구 최초로 X선 시절을 갖춘 병원도 있었고요. 네, 남반구 최초요? 네, 발전소, 학교, 카지노, 심지어 아프리카 최초의 전차까지 다녔대요. 전차까지요? 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유럽에서 예술가들 불러다가 공연도 하고 그럴 정도였다니까 정말 사막 위에 갑자기 생긴 엄청난 부의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그 번영이 엄청 짧았다고요? 네, 불과 수십 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고갈되면서 도시가 급격히 쇠퇴했고 1956년에는 완전히 버려졌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죠. 후, 진짜 극적이네요. 그럼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 버려진 독일식 건물들 안으로 사막 모래가 막 밀려 들어와 있어요. 집안에 모래 언덕이 생기고 창문이나 문틈으로 모래가 쏟아져 나오는 정말 초현실적인 풍경이죠. 집안의 모래 언덕이라니, 와. 근데 이 독특하고 뭐랄까 좀 기묘하게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오히려 사진 작가들이나 특별한 풍경 찾는 여행객들한테 인기가 많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우연히, 웨스 앤더슨,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딱이죠. 연간 3만 5천 명 정도가 찾는다고 하니까 버려짐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찾은 셈이에요. 그러네요. 버려진 도시가 관광지가 되다니. 듣고 보니까 콜만스코프는 단순히 그냥 유령 도시가 아니라 뭐랄까 부의 허망함 그리고 자연의 힘 이런 걸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 같네요. 맞아요. 모래가 집을 서서히 삼키는 모습이 꼭 시간의 모래시계 같기도 하고 인간이 만든 문명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덧없이 사라질 수 있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죠. 정말 강렬한 메시지네요. 네, 콜만스코프는 뭐랄까 인간의 욕망, 시간의 흐름, 자연의 힘 이런 것들이 빚어낸 하나의 기묘한 예술작품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본 페스의 그 살아있는 미로 그리고 콜만스코프의 모래 속 풍경 정말 분위기는 달랐지만 둘 다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네요. 우리가 그냥 이름만 알던 곳들에 이렇게 복잡하고 때론 쓸쓸하기까지 한 그런 다른 얼굴들이 숨어 있었군요. 그렇죠. 결국 한 장소의 진짜 매력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단편적인 이미지 너머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곳에 쌓인 역사나 문화, 또 자연과의 관계 같은 것들 속에서 발견되는 거죠. 패스가 그 1000년 넘게 계속 변화하면서도 살아남은 도시의 어떤 생명력을 보여준다면 콜만스코프는 자연 앞에서 인간 문명이 얼마나 덧없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이런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알게 될 때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탐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매일 그냥 지나치는 익숙한 동네 골목이나 혹은 좀 오래된 건물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의 장소들을 오늘 저희 이야기처럼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